안녕하세요. 인테리어를 사랑하는 남자 이사람TV의 조찬 대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주방 철거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현장 감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인 저희들한테 인테리어를 맡기는 게 아니라 현장을 직접 챙기는 셀프 인테리어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좋겠다는 현장 감리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스코업이 오늘은 마루입니다. 마루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본 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바닥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건데, 이 마루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 현장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꼭 집중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마루를 철거를 할 때는 마루를 철거하는 기계가 따로 있어요. 브레카라고 하는 이제 전후작용을 해서 막 때리는 그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가 마루를 때리면서 마루가 캐내지거든요. 이 마루가 이게 캐내지면 이 마루를 이제 갖다 자루에다 담는 작업을 하는데, 요 때리는 작업을 잘 못해서 간혹 가끔씩 바닥에 여러분들 난방을 하기 위한 온수 배관이 있거든요. 그 온수 배관이 찍혀서 배관이 거기가 터지는 경우들이 좀 생기네요. 근데 이게 뭐 일상적으로다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루를 철거할 때 이 온수 배관들이 터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철거를 해달라 라는 얘기를 몇 번을 강조해서 해도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참조를 하시는 게 좋겠고, 이 온수 배관이 주로 잘 터지는 곳은 어디냐면 확장되어 있는 면입니다. 그러니까 거실이 있다라고 하면, 원래는 여기가 거실 베란다였는데 전 주인이 여기 거실 베란다를 터서 여기를 이제 일반 거실처럼 해서 확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확장된 면, 그러니까 처음 아파트 시공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인테리어 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확장을 시켜 놓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 배관이 깊게 숨겨져 있지 않고 이렇게 위로 좀 많이 올라온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서 좀 주로 잘 터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루 철거를 할 때는 바닥에 있는 배관들 엑셀 라인이 잘 깨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철거를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꼭 전달을 해야 된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주로 이제 방문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방문들에도 이제 문지방이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장판을 깔아놓은 집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장판을 이번에는 안 깔고 마루를 깐다 그러면 그 문지방, 식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지방들을 다 철거를 해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루를 깔 때 다 간섭이 돼서 문도 안 닫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지방 이런 것들도 마루 철거하는 팀한테 잘 철거를 해달라 요청을 하면 되고요. 마루 철거하는 팀이 문지방을 철거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기본 철거 있죠. 싱크대라든지 문이나 문짝을 철거하는 그 기본 철거 팀들이 문지방을 철거하기도 하니까, 상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서 어디든지 철거를 해주시는 분한테 철거를 맡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레스룸 같은 데 보면 시스템 선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선 가시처럼 이렇게 막 올라가 있는 거 있죠. 거기에 이제 주로 이렇게 옷을 많이 객해서 올려놓는데, 이걸 시스템 선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시스템 선반이 있는 경우는 기존에 있는 마루가 철거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루 철거하기 전엔 이 시스템 선반을 잘 해체를 해서 어딘가 잘 보관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도배하고 마루 다시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거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스템 선반을 잘 해체를 해놔야 된다. 그리고 그 시스템 선반을 나중에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사진을 좀 찍어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설치할 때, 그 당시에 해체할 때 썼던 그 파츠라고 부품들, 이런 것들도 잘 모아서 한쪽에다 몰아놓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가구들, 예를 들면 싱크 붙박이, 그 다음에 또 주방 쪽에서 보면은 뭐 냉장고장이라든지 키 큰 장,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요번엔 나는 그대로 쓸 거야 라고 의사결정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이제 바닥에 마루를 철거할 때 요 친구들은 그대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상처나지 않게 철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중에 마루를 다시 깔게 될 때 그 이질감, 경계면이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싱크가 그 마루 위에 올려져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테두리를 잘 예쁘게 끊어서 잘라서 나중에 마루를 붙일 수 있도록
예쁘게 잘라주십시오 라는 거를 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현관 전실에 가면은요 이 디딤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 이제 디딤석은 아마 현관 전실을 열어보고 중문 이제 설치하는 그 공간의 디딤석인데, 만약에 이 디딤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색상 그리고 또 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디딤석 그대로 쓰면 되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너무 올드 패션이다, 그럴 경우에는 디딤석도 좀 같이 철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걸레바지인데요. 걸레바지 보면은 이제 마루하고 벽하고의 이 경계면, 직각으로 되어 있는 이 경계면 여기에 이렇게 붙이는 몰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마루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벽하고의 그 유격, 그 부분을 좀 예쁘게 감추기 위한 마감재로도 쓰이고, 또 이렇게 도배를 쭉 해놓고 난 다음에 걸레바지에 살짝 태웠을 때 그 마감이 예쁘기 위해서도 이제 이 걸레바지 몰딩을 쓰게 되는데, 이 마루를 철거할 때 이 걸레바지도 같이 철거를 잘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바닥 마루 철거할 때 걸레바지도 같이 철거한다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 걸레바지가 좀 특이한 사이즈이거나 걸레바지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부분 걸레바지는 돌출돼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샤시 밑이라든지 아니면 아톨 밑에 쪽 이런 부분에 걸레바지가 숨어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목공팀이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목공팀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걸레바지에 대한 마감 부분을 고려를 해서 철거를 해야 될지 그대로 놔둬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걸레바지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걸레바지가 8cm짜리인지 6cm짜리인지 뭐 4cm짜리인지, 그리고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좀 걸레바지의 폭이 작은 6cm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판단을 해서 마루를 철거하시면 되겠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철거를 하는 여러 공정 중에서 철거에 대해서 이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마루를 철거할 때 중점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기초적으로 좀 알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번에는요 저희들이 좀 더 간단하게 이제 욕실을 덧방용으로 철거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한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